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LG화학이요, 주가가 상승한 이유와 함께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그쵸? 지난 금요일날 17포인트 하락한 3026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2.7포인트 하락한 923인데요. 자, 이렇게 이틀 연속 약세 모습을 보였지만은 장중 한때 2% 넘게 하락한 거에 비해서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한 것은 의미가 있어 보여요. 특히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죠. 일본 증시 같은 경우가 약보합인 0.2% 하락 마감했지만은 장중 한때 2.1%나 하락했다가 낙폭을 축소한 거예요.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고 중국 증시도 낙폭을 크게 축소를 했다. 어느 정도 그죠?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 조정을 받을 때 그죠?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6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2990이죠. 장중 한때 살짝 깼다가 되돌려 주면서 지지를 해줬다. 그죠? 지지선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의 모습을 나타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물론요, 이제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하는 부분에서는 뭐 아직은 우리가 완전하게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것은 이른감은 있지만 어느 정도 그죠? 부분적으로 바닥권 인식은 이제서부터 해도 되지 않나. 그러면은 그동안에 1월 11일 이후 주가가 한 2달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죠? 지금 현재 변곡점이에요. 조만간의 방향성이 상방이 됐던 하방이 됐던 큰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우리는 이제 먼저 상방 쪽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좀씩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물론 이제 환율이라든지 수급적인 상황 아직도 불안한 그런 모습이 있죠. 환율 부분으로 봤을 때 지난 금요일에요. 1원이 상승한 그죠? 1126원 1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폭이 좀 둔화된 모습이고, 수급은 뭐 계속적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외국인들이 3,700억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이 8천억 매도네요. 개인만이 1조 1000억대 매수를 하면서 부담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방향성이 이제 조만간에 결정이 날 때 우리가 이제 신호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거래량 증가와 함께 거래대금이 한 20조에서 25조 사이가 되면서 크게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방향성이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나오면 당분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걸 한번 눈여겨보면서 좀 현금 비중이 좀 아주 크신 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20-30% 정도 현금을 갖고 있고 방향성이 결정이 나오면 그때 따라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현금 비중이 뭐 한 50% 이상 되시는 분들은 뭐 한 1-20% 정도는요, 우리가 일부 선침해 차원에서 뭐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 이유는요, 제가 이제 움직임, 지난 금요일날 주가 특징 봤을 때,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제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꼭 이 종목을 사자는 얘기가 아니고, 방향성의 키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지금 반도체 가격들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 주도는 반도체 종목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그렇죠? 신고가를 내주고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이닉스다면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삼성전자가 뒤따라가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면은 그것이 그동안의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상방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자, 조정을 조금 며칠 좀 받았지만은 하방 경직의 모습이 좋다. 그렇죠? 그런 부분 봤을 때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자, 또 하나는 LG화학 쪽이죠. LG화학이 한 4.5% 상승했는데 그동안에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그렇죠? 좋은 얘기가 나와도 주가가 별로 반응을 안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물론 이제 LG화학 쪽에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주가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낙폭이 심화됐던 5G 통신 장비주들의 강한 반등을 중했다.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죠?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라는 좀 신호가 나온 것이 아닌가요. 5 통신장비가 이제 서진시대에 한 11%, 그렇죠? KMW 강한 반등을 줘서 낙폭 과대주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물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작년에 많이 올라갔던 성장주,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낙폭이 심화되면서요, 틈새 시장으로 작년에 좀 소외를 받았던 뭐 포스코라든지 유통주 신세계라든지 여행주 하나투어, 항공주 대한항공, 화장품, 뭐 한국콜마 뭐 언급했던 종목군들이 틈새 시장으로서요 조금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종목군들 쭉 보면요 아직 과열된 모습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이 지금 말씀드린 낙폭 과대주라든지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너무 서둘러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확보한 현금 20, 30%는요 20일 이동평균선 우리가 20일 이동평균 3085요 이거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한 다음에 그쵸? 그리고 거래대금이 뭐 한 20조에서 25조 한 정도 크게 증가를 할 때 이것이 그런 신호만이 나와야지만이 본격적으로 방향성의 상방으로 틀었다죠. 그때 조금 늦더라도 그때 들어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일단 시장 지난주 금요일날 좀 낙폭 축소를 해주는 부분에 봤을 때 또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나왔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저점은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요 아래 노란색 부분은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요, 새벽에 마감된 미국 나스닥 지수죠. 나스닥 지수도 한 1.5%. 제 똑같아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이제 밑꼬리를 길게, 아까 우리가 이제 뭐 니케이라든지 우리 국내 양대 지수라든지 대만 증시 다 밑꼬리를 길게 달아줬는데, 나스닥 종합지수도 장중 한때 2.5%나 하락했다가 1.5% 상승 마감이죠. 특히 이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 120 우리가 지지선으로 생각했던 120선 지고 낙폭을 축소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종목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번에 시장이 상방으로 턴하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좀 시장을 주도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4%나 상승했어요. 이것이 뭐 기술주가 다 상승한 건 아니죠. 그렇죠? 성장주들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3.7%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 증시도 그죠?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 삼았고 그죠? 대만 가권 지수는 아직 뭐 61선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방 경직이 강하죠. 고점 대비 한 4%밖에 하락 안 했으니까요. 상해 지수는 뭐 빠질 만큼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지는 모습에서 전반적으로 그렇죠? 안정된 글로벌 증시가 밑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 조금 단기적이 됐던 아무튼 저점을 조금 확인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문제 LG화학. 자 LG화학이 주가가 한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그 좋은 소식 뭐가 있는지 뭐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죠. 일단은 이 LG에너지 솔루션 그죠? 물적 분할한 회사인데요.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LG화학의 주가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GM하고요. 미국 텍사스주에 전기차 배터리 셀 공장을 세우는 방안과 공장을 또 미국에 짓기로 그죠? 조만간에 발표를 할 예정이다. 요즘은
상반기에 구체적인 공장 유치와 투자 규모를 공동 발표를 할 예정이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미시간 주에 5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가동을 해서 GM하고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 등의 공급 중이다라고요. 또 지금 공장도 짓고 있죠. 30기가와트짜리 오하이오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 또 요번에 짓고 하면은 아마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최대 생산 능력 65기가와트짜리니까요. 그래서 일본의 파나소닉을 제치고 연간 한 97만 대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생산 능력을 늘린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중요한 것이, 작년에는 유럽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올해서부터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다. 근데 이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 조사 업체 IHC 마켓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올해 115만 대에서 2025년에는 220만 대로 배 가까이 성장을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2025년까지 약 146기가와트를 확보해야지만 하는데, 이 IHC 미국 내 생산 능력은 115기가와트에 그칠 것으로 보여서 공급 부족, 그죠? 그러면 이 미국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또 배터리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거 보는데 LG화학이 거기다가 투자를 확대를 하기로 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고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LG화학이 이게 미국 투자를 하면서 미국 유럽하고 유럽 시장이 한 70% 점유율 차지한다고 하죠. 미국에서도 이제 1위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미국 진출이 그죠? 사실상 원천 봉쇄되어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지만요. 1, 2 공장을 짓고 있지만 요번에 이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또 3위 업체죠. 세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3위 업체인 파나소닉은 테슬라에서만 배터리를 공급하기 때문에 LG화학 수혜, 그렇죠? 그래서 이 LG화학이 크게 올라간 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증설할 가능성이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하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SK 이노베이션하고 이번에 이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의 판결문이요 공개가 됐는데, 여기 내용 보면은 이 LG화학 여기 보면 최종 판결문에는 SK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 비밀 이 22개를 침해를 했다라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됐고, 또 현대차에게 공급했던 배터리 부분이 화재로 인해서 리콜 비용이 지금 하는데 그 비용이 결정이 됐다 하죠. 한 3대 7.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7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소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LG화학이 크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 LG화학의 주가가 그죠? 연속성이 있으려면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부분들이 다 살아나는데, 아까 말한 좀 테슬라 주가가 작년에 한 10배 넘게 올랐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부분이라든지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삼성 SDI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죠? 여기 있죠? LG화학이라든지 지금 LG화학이 이제 강한 반등을 줘서 이것이 연속성 있고 다시 이제 100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테슬라 주가가 좀 안정을 되찾는 모습은 나는데, 일단은 주가상으로 그렇죠? 바닥은 좀 치지 않았나 해서 뭐 더 이상 뭐 우리가 매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추가적으로 하는 거 할 필요는 좀 없지 않나. 단순히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해서요. 오히려 요 부분들 기간 조정을 해서 조금 우리가 매도는 조금 상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건 이제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를 언급을 해 드리는 이유는요. 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나왔던 리포트인데, 스마트폰 부분의 실적을 결정하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1분기에 7,500만 대로서요.
작년 4분기 6,230만 대 대비해서 20.4%,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평균 가격도 27.2%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스마트폰 부품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1등 업체인 삼성전기, 그렇죠? 삼성전기 올해 실적도 영업이익이 1조 원 넘게 보죠. 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 수혜가 기대가 돼서 삼성전기, 그렇죠? 우리가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가요. 그렇죠? 예. 그죠? 어느 정도 바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종합지수가 아까 말도 좀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종목군들도 크게 빠진 종목들도요, 좀 저점을 확인하면서 그죠? 모습이 나타난다 해서 한번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관심 종목 중에서요, 반도체 종목 중 원익 QN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QNC 우리가 이제 지난 주서부터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원익 QNC는 이제 반도체, 그죠? 부품 소재 업체죠. 뭐 쿼즈라든지 세정, 세라믹 등 사업의 세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죠? 이 쿼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이 한 70% 정도인데요. 이 쿼즈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소모품으로서요, 국내 주요 고객사인 디램, 낸드 투자 확대로 소모품 판매가 크게 증가를 할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대만 자회사인 WQT를 통해서요, 예,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죠, TSMC에게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미국 애칭 장비 업체 램 리서치의 메인 장비의 공급을 시작을 하면서요, 실적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리고, 요 아래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나온 실적 전망치인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 작년에 474억, 재작년에 274억에 비해서죠,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올해도 증가율이 783억으로서요. 큰 폭의 증가가 그죠?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돼주는 그죠? 그러한 회사 원익 QNC. 또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가 이 원익 QNC를 말씀드리면서 이 반도체 부품 회사 세 개 회사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 머트리얼즈, 월덱스. 근데 이 세 개 회사가 순환매 양상을 보인다 했어요. 가장 먼저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은 하나 머트리얼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는 월덱스가 그 다음에 치고 나가죠. 자, 월덱스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지난 금요일날 경신을 했어요. 예, 4일날이죠. 긍정적인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 부분이죠. 그죠? 예, 여기 보면 이제 NH투자증권이 올해 추정한 영업이익을 보면은 465억으로서 전년 대비 한 30%밖에 증가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은 원익 QNC가 오히려 증가율이 50%가 넘죠. 한 60% 정도, 60, 7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죠. 원익 QNC. 월덱스에 비해서 그죠? 전체적으로도 영업이익도 크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성장률도 크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좀 순환의 양상인가, 월덱스가 치고 나갔기 때문에 조금 또 조정의 양상이 나오면은 원익 QNC,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 머트리얼즈에 갔을 때 월덱스가 전고점 돌파 전이 됐을 때 모습이 좋다 그랬어요. 치고 나가고. 근데 월덱스 치고 나갔으니까 이제 원익 QNC가 조만간에 치고 나가지 않나 해서 많이 오른 종목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원익 QNC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자, 원익 QNC 보실 때 최근에 종합지수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주가가는 움직임이 없어요. 어제도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0.5% 하락, 그리고 목요일날 0.99%, 그러니까 1% 하락, 그리고 수요일날 0.75.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적다. 이것이 뭐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수 변동성은 큰데, 예, 개별 종목이 움직임이 작다. 누가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물론 뭐 최근에 개인들이 소폭 매수는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물량 아니고요. 최근에 오히려 기관들 매수가 그렇죠? 더 저는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내가 지금 이제 반도체 아까 뭐 하이닉스 쪽이 만약에 시장을 주도를 하고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그러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살아났을 때 지금 개별 종목 중에서는 저는 이 원유 QNC가 조금 이제 리스크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낫지 않나, 또 주가 관리한 흔적도 보인다라는 그래서 뭐 이 2만원 밑에 그렇죠? 그래서 뭐 19,000원대 수준이면은 좀 크게 뭐 부담은 없지 않나. 물론 아직 스타트, 그러니까 출발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좀 보초를 쓸 수 있기 때문에요. 뭐 한 번에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 다 들어가기보다는 뭐 처음에는 발만 담근다는 차원에서 사고자 하는 물량이 한 30%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월덱스가 이제 뭐 거래가, 월덱스 한번 볼까요? 월덱스가 이제 거래가 크게 한번 터지면서 좀 과열 기미가 나온다. 그리고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렇죠? 또 추가 들어가고. 왜냐면 월덱스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좀 나오면은 이 원인 큐엔시 원인 큐엔시 보십시오. 저희 이 월덱스 보십시오. 제가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개별 종목 중에 가장 수급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관들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때 조정, 전고점 돌파 전에 조정받는 모습도 상당히,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종합지수 크게 변동성이 줄 때 얘는 조정받을 때 변동성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가 관리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치고 나가면서, 그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인데 이제는 뭐 따라가는 거로 부담되고, 오히려 우리가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원익 QNC가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어차피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OTT로 인해서 그렇죠? 수혜가 기대가 된다. 뭐 그런 내용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타이밍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이날 장중 한때 그죠? 얼마입니까? 한 6% 넘게 크게 하락했다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죠. 0.4% 하락이니까요. 자, 이거면 만약에 이것이 물량을 털고 도망간 거면 주가가 지지부진해야 되는데, 그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미리 주가가 이 선 반영이, 하락이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받고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누가 좀 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주가가 가격 조정을 받을 때 매도를 많이 했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좀 매도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죠. 요러다가 이제 거래가 지금 크게 감소된 상태인데, 만약에 뭐 한 30만 주나 50만 주가 툭 터지면서 기관들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은 그렇죠? 조정 마무리되고 치고 가는 것에서 뭐 요 종목군들 그죠? 뭐 한 9만 5천 원 뭐 내외에서는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적으로 관심을 있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뭐 같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언급을 해드렸던 제이콘 텐트리는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그렇죠? 자, 이 제이콘 텐트리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눈에 보여죠. 치고 나간다면 요러한 부분에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도 조만간에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LG화학인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죠.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테슬라 주가 때문에 뭐 그걸로 인해서 조금 짓누르는 것은 있겠지만은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나.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기관들 쪽에서 매수가 그죠? LG화학에 들어오는 모습 봤을 때 뭐 테슬라로 인해서 주가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뭐 조정은 나온다 해도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조금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